6. 감사일기 쓰기.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감사와 감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를 찾고 계십니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감사 일기 쓰기가 효과적인 이유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일지 작성의 목적과 이점을 살펴보고 유용한 기술을 발견하고 감사일지를 일상 업무의 일부로 삼을 수 있도록 영감을 얻으세요. 이 장을 통해 여러분은 감사일기 쓰기의 힘을 활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얻으세요. 저널링의 힘 이해하기. 일기 쓰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높은 자아와 연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 생각, 신념을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도전과 투쟁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를 올바르게 수행하면 명확성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자기 치유에 도움이 되며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저널링. 일기 쓰기에는 전통적인 일기부터 창의적인 글쓰기, 감사, 성찰 일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기 항목 매일의 경험과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글을 쓸 수 있으며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이든 감정, 생각,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시, 소설, 논픽션, 심지어 희곡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창의력을 탐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 쓰기는 인생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이나 사물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고 행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찰 저널링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삶의 패턴을 식별하고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널링의 이점. 일기를 쓰는 행위는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고 감정을 이해하고 삶에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깊은 이해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정서적 자기인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 저널링은 혼란스럽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일기 쓰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표 설정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적어보면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한 팁과 기술.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과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관화하세요. 일기를 더 자주 쓸수록 더 유익할 것입니다. 매일 1530분씩 앉아서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천천히 쓰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목표 설정 일기 쓰기 세션에 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루를 되돌아보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삶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든 말이죠. 당신의 글쓰기 스타일 찾기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실험하여 어떤 스타일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세요. 솔직하고 취약해지세요. 자유롭게 글을 쓰세요. 문법, 철자법, 구두점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글을 쓰세요. 예술, 그림,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보세요. 일기 쓰기는 자기 성찰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팁과 기술을 사용하면 누구나 일기 쓰기 연습을 시작하고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감사일기 쓰기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의 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점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단순한 기쁨과 사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자기인식을 높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좋은 점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 마음 챙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면 더 많은 친절과 사랑, 감사를 표현하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봐야 할 감사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삶의 단순한 기쁨, 개인적인 성취, 자연의 아름다움, 심지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 도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관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펜과 종이, 글을 쓸 조용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또는 드물게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기를 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매주 또는 매월 일기를 씁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기 쓰기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적는 것은 감사를 실천하는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간을 찾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반성 질문 자유, 글쓰기 등 효과적인 일기 쓰기 관행을 만들어 일기 쓰기 루틴을 설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감사 일기는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작위로 행하는 친절한 행동, 마음챙김 실천, 단순히 현재에 더 집중하는 것, 모두가 삶에 대한 더 큰 감사의 느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는 감사의 힘을 활용하고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강력한 실천은 우리가 기쁨과 성취감을 키우고 삶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우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중요한 순간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만들기. 감사를 실천하는 데 있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노트 또는 일기입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좋은 점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며 긍정적이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소모품 확보. 화려하거나 값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사고 과정을 늦추고 더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노트나 일기장을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슨한 종이에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환경 찾기.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찾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집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침실 구석, 발코니 또는 거실이 될 수 있습니다. 3. 저널링 세션 일정을 계획하세요. 감사일기를 정기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매주 연습해 보십시오. 일기 쓰기를 위한 특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작게 시작하세요. 감사일기는 매우 강력할 수 있지만 시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감사한 일 1가지를 적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또한 저널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감사와 만족의 태도를 기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저널링 기술 개발. 일기 쓰기는 자기 성찰, 목표 설정, 창의성 발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연습 항목을 작성하는 것부터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까지 일기 쓰기를 연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저널링 관행 만들기. 효과적인 일기 작성 방법을 만들 때 자신에게 적합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연습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흐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프롬프트 작성이나 아이디어 매핑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연습은 글쓰기 능력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널링 루틴 설정의 이점.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성찰과 자기 성장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일관되게 쓰는 법을 배우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일기 쓰기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의 일관성을 위한 팁.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일기 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표나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작성한 항목과 달성한 목표를 추적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동기를 유지하고 일지를 순조롭게 작성하세요. 매일 10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일기를 쓰는 등 일기 쓰기 일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기간을 갖고 있으면 영상인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취약점을 가지고 글쓰기. 솔직하고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은 일기 쓰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글쓰기는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고 새로운 관점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고 솔직하게 글을 쓰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인식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일기 쓰기 방법을 만들 때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연약하게 글을 쓰면 진정한 자아와 더욱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을 사용하면 일기 쓰기 루틴을 설정하고 일기 쓰기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미 있는 성찰 세션 만들기. 감사를 실천할 때 무엇에 감사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경험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또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와 같은 성찰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유형의 성찰은 우리가 강점 영역뿐만 아니라 개선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성찰은 우리가 강한 자기인식을 개발하고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또한 개선과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 루틴을 설정할 때 몇 가지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성찰에 전념할 특정 시간 블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을 설정하세요. A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찰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매일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 세션 동안 솔직하고 취약한 태도를 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성찰 루틴을 개발한 후에는 이를 고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찰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찰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빠르게 알아차릴 것이며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감사의 힘. 감사는 우리의 관계에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강화되고 신뢰가 강화되며 헌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실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 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지원, 인도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계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에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해 놀라게 하는 일이든 작은 친절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작은 일에 집중해보세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은 친절 행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를 표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감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한 발 물러나 현재 순간을 관찰하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실제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매우 강력합니다. 시간을 내어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든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하든 마음 챙김 연습을 하든 시간을 내어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약. 감사의 힘. 이 장에서는 특히 일기쓰기와 감사 일기쓰기의 힘을 탐구했습니다. 감사 일기쓰기의 목적과 이점을 살펴보고 감사 일기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성찰 세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감사 일기 쓰기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감사 일기의 힘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감사 일지를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은 종종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부정적인 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보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물질적 소유물이나 성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일기는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작은 순간과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피 한 잔, 기운을 북돋아주는 친구의 전화, 낯선 사람의 친절한 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감사 일기를 일관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빈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데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면 더 큰 행복감과 삶의 목적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불분명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순간과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